자, 5시가 되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첫 독자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OT는 시간의 개념에 대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챌린지에 대한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자 OT를 열었고, 어, 총 PT 자료는 17장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 사항은 강의가 끝나고 받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아, 시작 전에 지금 다들 좀 목 스트레칭 좀 하고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저 2019년도에 믿는다 도연은 저 올빼미처럼 정말 뚱뚱하고 맨날 눈도 충혈돼 있고 막 그랬어요.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올빼미형 인간이었고, 제가 새벽까지 막 쇼핑하고, TV 보고, 야식 먹고, 새벽 3시까지 드라마 몰아보기 뭐 보면서 또 취침을 새벽 3시에 하고, 아침에 7시 30분에 기상하는 저였고, 좋은 습관은 정말 단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았고, 우선순위 결정하는 능력도 정말 저하됐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매일 짜증 부리고, 아이들한테 매일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그런 저였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내일 죽어도 오늘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오늘처럼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목표도 정말 없었던 저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2022년도에는 완벽한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었고 9시에 지침을 해서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뚜렷한 저의 정체성이랑 철학을 갖게 되었고 목표를 세우면 100% 달성을 하고 한다면 결국 해내는 사람으로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엄청 많아지고 매우 긍정적인 말들을 아이들한테 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서도 나이트 혼자 가고요. 혼자서도 막 호캉스도 가고 혼자 밥도 먹고 그런 제가 되었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100% 완벽히 아는 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내일 죽어도 오늘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도에 옷에 묻은 그 찌개 국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쳐다만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씻으려고 하거나 막 그런 거를 전혀 막 귀찮아하고 완전 게으름뱅이였거든요. 엄청 무기력했고 엄청 우울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인생이 달라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기존의 인간관계를 다 끊고 새로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나러 간 건 아니고 유튜브로 뭐 김창옥님, 뭐 법률스님님, 뭐 최희수님, 켈리체님, 김미경 학장님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책 한 권 읽지 않았던 제가 2019년도 3월 1일에 1박 2일 독서 경영 리더 과정을 제 발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바꾼 거는 새벽 4시에 기상을 하는 환경으로 이 처음에 세 가지 환경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것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 이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4년간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책 다 읽어보셨나요? 어땠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고민에 대해서 신청서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았던 게 완벽한 루틴을 갖고 싶다. 두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강의를 완강하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지,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명확히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정리정돈을 항상 잘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독서 습관을 갖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된다는 분도 있었고, 뱃살을 타파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캐릭터 보시면 분홍색 볼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보이시죠? 눈을 감고 깊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에는 종이와 펜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조금 있다가 제가 모든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획을 모두 종이에 적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게 되고 자신이 눈앞에 출현하는 중요도가 이제 낮은 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법이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글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24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세계의 3명입니다. 아이젠하워, 루스벨트, 빌 게이츠. 시간을 활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분, 고작 1시간만 더 있다면 내 인생이 더욱 유익하게,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1시간이 더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과 관계 맺기가 일반 사람들과 매우 다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5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유지를 하고 일과를 끝내고 매일 새벽 1시까지 독서를 하는 독서광입니다. 그리고 박진영 님은 17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상을 유지를 하고 30분 단위로 일과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김미경 학장님도 바쁜 일정 속에서 분 단위로 쪼개서 하루에 6시간을 영어 공부를 하시고 시간 관리가 매우 철저하십니다. 새벽에 기상해서 30년 이상을 매일 시간 단위로 작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은 시간과 관계 맺기가 일반인들과 다르게 매우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영님은 매일 아침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아나요? 아, 배고파. 아, 죽겠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박진영은 60살이 돼서도 젊은 사람보다 더 멋지게 건강히 춤을 추고 싶다는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17년 동안 매일 똑같은 조차한 코스로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단, 그 대신 15분만 사용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시간 30분 동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 가짓수가 58가지나 한다고 합니다. 꾸준히 17년 동안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 하기 싫어. 아, 배고파. 아, 죽겠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김미경 학장님도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60살 이후에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하기.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려면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시간을 더 잘 쓰기 위함이 아닌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목표 설정은 내 마음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실행까지 가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 단위, 분 단위 관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시간 단위로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시간 관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을 해야 보입니다. 돈 관리를 잘 하려면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가계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하려면 내가 어디에 얼마의 시간을 썼는지 시계부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내 시간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글로 써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기록을 해야 나의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때서야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48시간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꼭 시계부를 기록해 보세요. 세 번째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진짜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원인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이 가도 새해가 와도 늘 똑같이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분석해서 다시 시간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만약 퇴근하고 운동하기로 했는데 왜 꾸준히 할 수 없는 건지 그 꾸준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자세히 찾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8시에 자기 전에 요가하기 10분을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그러나 계속 안 지켜지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 먹고, 뭐, 지치고, 뭐, 체력도 바닥나고,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때 원인을 찾아서 시간을 재배치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요가하기 10분으로 시간을 재배치했습니다. 오, 그랬더니 2년째 꾸준히 실행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을 재배치하는 게 그게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1시간이 아닌 10분, 아주 작게 실천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늘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시계부를 먼저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시계부 작성은 목표를 관리할 수 있게 도달할 수 있고, 목표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목표 없이 늘 같은 나와 삽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는 내 안에 있는 자원을 끝까지 쓰게 하는 원천입니다. 시간 패밀리 4기님들이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 관리법을 읽고 모두 시계부를 작성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 해보셨다면 오늘 강의가 끝나고 9일간의 미션으로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성해 주신 신청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OT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완벽한 루틴을 만들고 싶다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명확히 어떤 루틴을 실행을 할지 글로 한번 적어보고 매일 똑같이 실행할 수 있는 나의 고정적인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24시간을 글로 써야 합니다. 시계부를 작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루틴 중에 만약에 그 루틴 중에 독서 습관을 갖고 싶다 하면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로 만약에 정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정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5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를 읽는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새벽 5시 어디에서 읽을 것인지 내 책상에서 읽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타임 스탬프로 시작 전에 인증을 하고 끝나는 시간 6시에 또 타임 스탬프로 인증을 하는 습관을 몸에 체화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한 사진들은 저장 폴더에 저장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실행하는 모습이 상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SNS에 인증하는 것까지 만약에 목표로 잡았다 하면 SNS 인증하는 시간까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점심시간 12시 40분부터 5분 동안 인증을 한다. 이렇게 정해서 루틴이 내 몸과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화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또 완강이 또 목표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강의인지를 선택하고 총 몇 강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강의당 몇 분인지까지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할 수 있다.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만약 6시, 새벽 6시부터 6시 30분까지 딱 30분 동안 듣겠다. 그렇게 정했으면 그러면 그 강의가 무엇인지 그 제목까지 그리고 그 강의 몇 강을 들을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자동으로 될 때까지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새벽 6시에 어디에서 내 책상에서 타임스탬프로 시작 전후에 인증을 하고 폴더에 저장한다.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시고 그거를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저도 당연히 어렵고 귀찮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 고통 없이 쉽게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겨내야 다른 인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나는 누구인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하면서도 계속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질문을 멈추고 우선은 글로 한번 적어 보셔야 합니다. 이걸 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하고, 내가 정한 목표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내 목표가 되고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하다가 자꾸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해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왜가 나를 통과를 해야 그게 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목표가 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밤을 새도 즐거워야 합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서서히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결핍,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결핍을 꾸준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게 그 결핍이 나의 꿈, 나의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뱃살 타파. 뱃살 타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또 질문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뱃살을 타파하려는 이유를 먼저 찾고 뱃살을 타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정해야겠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면 헬스하기, 뭐 윗몸 일으키기 하기 이런 거를 정하고 그거를 언제, 무슨 요일, 몇 시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언제 할지를 정하고 그거를 시계부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모두 모든 건 자동화가 될 때까지 고통스럽지만 나의 한계, 임계점을 넘어야 자동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몸의 습관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딱 21일, 21일을 이겨내고 그 이후에 100일 동안 실행을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딱 100일이면 정말로 다른 내가 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목표를 하고 실행을 한 거를 내가 잘 해냈는지 월 1회 자기평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세웠던 목표를 잘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정리정돈해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거 아시나요? 내 집, 내 방, 내 차, 내 화장실은 내 자신입니다. 집, 화장실, 내 책상, 팬트리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어떠신가요? 그 상태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지금 2019년도의 사진 보이시죠? 제가 블로그에서도 공개를 했었던 사진인데, 제 집, 2019년도에 제 주방이 저랬습니다. 근데 시간 관리가 2022년도에 제 주방 보면 이게 설정이 아니에요. 지금 항상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나를 이렇게 바꿉니다. 정리정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위치입니다. 체온계, 장갑 찾는 거 쉬우신가요? 늘 항상 놓는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국자 찾기, 뭐 스카치 테이프, 볼펜 이런 물건의 위치가 본인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있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내가 책 읽는 습관, 강의 듣는 습관이 바로 모두 시계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과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시간 관리로 정말 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했는데 여러분도 정말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이번 챌린지를 한 단 9일이지만 끝까지 미션을 완주하신다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시간 패밀리 사기님들 모두 화이팅 해주시고 꼭 미션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잠자는데 8시간, 각자 일하는데 8시간, 나머지 8시간을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술을 익힌다면 하루 24시간을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이 나머지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시계부를 작성해보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9일 동안 미션을 이제 카페에 기록해가며 9일이 지난 이후에는 시간을 활용하는 기술을 잘 배워서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패밀리의 목표는 2023년 내가 이루고 싶은 나만의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시계부에 배치하는 것까지 챌린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첫날이랑 마지막 날에만 이프랜드에서 5시에 모여서 한 30분 동안 모여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나머지 모든 챌린지는 카페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6가지 자기소개하고 시계부를 기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코어 컨텐츠를 설정하고 실행 플랜 작성하고 그다음 시계부를 다시 재배치하는 것까지 요 6단계를 카페에서 진행을 하실 거고 카페 공지사항에 그 시간 패밀리 규칙 안내랑 일정표를 꼭 확인해 주시고 카페에 미션 공지가 나가면 미션을 잘 카페에 제출해 주시고 2023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실 그런 미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했으니까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션 중에 가장 쉬운 카페 자기소개하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차근차근 9일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미션은 댓글이랑 미션 글이 한 세트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미션 마감일은 23시 59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미션은 미리 올리지 말고 미션 당일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션과 댓글은 카톡방이 아닌 현재 참여 중인 게시판에만 카페 게시판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챌린지를 완주하면 기본 혜택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 혜택은 1대1 피드백 코칭이 게시물마다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근데 1대1 피드백을 좀 더 자세히 받으시려면 본인의 문제점을 다 드러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남한테까지 다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용기 있게 어제의 나하고만 비교하시면서 좀 드러내 주시면 조금 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걸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좀 나를 드러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료들의 응원도 같이 들어가니까 좀 더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료자 전용으로 톡방 초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 자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코칭해 줄 수 있는 방이니까 그렇게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할 경우에는 다음 챌린지 1회 무료 초대권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관리의 대가 집노원의 그 시간관리 모든 것에 7가지 법칙이란 게 있거든요. 그거 제가 정리한 노트가 있는데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시물에 이렇게 으쌰으쌰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신 분들께 마지막에 제가 소정의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OT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또 새벽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함께 9일 동안 시간이랑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9일간 카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현님, 자기소개서 쓸 때 그때 문제점 같은 것도 같이 적으면 되나요? 지금 카페에 미션 글이 아마 공지가 됐을 거예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가 좀 상세히 적었거든요. 아, 네.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랑 도전 이유와 각오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시면 오늘은 요 미션 하시면 되고 내일은 시계부 작성하는 미션이라서 좀 미리미리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카페에 가시면 제가 미션을 엑셀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카페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9일간의 미션을 거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문의사항이 없어도 미션을 작성하다 보시면 아마 생기실 것 같고 항상 문의하실 게 생기면 게시판 글에다가 같이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1대1로 바로 피드백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은 가서 미션을 하러 가야죠.